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아직 좀 있으시죠? 네. 흡연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네. 앞으로는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 2011년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이를 어기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요. 네. 이제는 이것이 도시철도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요. 예.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제하느냐, 이 여부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검토하면서 좀 논란이 뜨거웠었죠. 이게 너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이런 흡연자들의 반발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가 직접 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를 내가 마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규제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이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이라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흡연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혐연권뿐만이 아니라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 즉 흡연권 역시도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거든요. 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은 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흡연권 자체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니만큼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금연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현재 정류장 부근이나 전철역 부근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네. 보행 중의 흡연, 즉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건물들을 보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예. 즉 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와서 피워야 되는데 흡연구역 자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해진 구역을 정해놓고 흡연을 하라, 이런 구역도 사실 거리에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길거리에서조차도 흡연을 못하게 하면은 사실 흡연자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하느냐. 이건 좀 지나치게 흡연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네. 심지어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담배는 왜 파느냐. 네, 사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법리적으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가 이를 실제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툼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연권과 혐연권, 이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논란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흡연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최근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요. 흡연 카페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 흡연 카페란 이제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요. 네네. 일반 커피 전문점과 약간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즉 테이블마다 재떨이를 두고 이제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페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요. 음식점이나 카페, 즉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 카페의 경우는요. 일반 음식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자동 판매기 영업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흡연 카페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네네.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거나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자판기가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 스스로 음료를 뽑아서 그 놓여진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면서 흡연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영업을 했던 셈인데요. 네. 대략 전국에 약
30군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는 이 흡연 카페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때 이제 이번과 같은 예.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예. 또 다른 이슈로는 최근 한 업체가 인턴 사원을 뽑으면서 흡연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를 올렸습니다. 오.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위법한 차별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뭐 이에 대해서 흡연자들의 입장에는 채용된 직원이 뭐 흡연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할 경우에 이를 뭐 징계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모를까. 아예 채용 단계에서 흡연자는 뽑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좀 불평등한 차별 아니냐.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고용정책 기본법을 보더라도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앙,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흡연을 했다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현행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요. 네네. 뭐 아마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논쟁거리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층간소음보다 담배 냄새 때문에 생기는 집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만약에 아랫집 사람이 자기 집 발코니 계단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서의 흡연에 대한 다툼은 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쟁이 좀 뭐 더 부추기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요.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요. 주택 외부에서 흡연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기 집 안, 그러니까 네.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여기서 흡연할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문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네. 좀 많았고요. 그러자 이제 최근에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만약 자신의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흡연하는 주민에게 흡연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네네. 중지시킬 권한까지는 이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좀 많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 경비원 등에 대해서 좀 갑질,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들에게 특별한 권한도 주지 않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규정을 해두면 네. 뭐 흡연과 관련해서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다툼에 어떻게 보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충분히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보다 명확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흡연권과 혐연권의 갈등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두 기본권이 상충할 때 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그런 조화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 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 전에 결론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요. 이 흡연권과 혐연권은 모두 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다만 두 기본권이 상충, 즉 서로 부딪혔을 때는 네. 이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다만 아마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실 청취자 여러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요. 예. 이런 사례처럼 두 기본권이 서로 부딪히고 그중 한 기본권이 이제 우월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한 기본권이 너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즉 서열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서열을 바탕으로 해서 두 기본권이 최대한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법리이고요. 네.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흡연이 정말 나쁘다면
아예 국가 정책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를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정도로까지는 흡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저는 이게 다 입법자들과 이제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예, 과거처럼 지나치게 흡연을 방임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흡연을 금지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혐연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네. 흡연자들의 권리도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고안해낼 필요가 있고요. 예. 이를테면 이게 그 과거에 신경민 의원이 한때 입법 발의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금연빌딩 내에서도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흡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네. 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뭐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100% 내가 다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서 이 조화롭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 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본권이 상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